안녕하세요, 프라임뉴스 최 팀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발코니 우레탄 방수와 외벽 실링 작업입니다. 6층 빌라에서 비가 오면 5층과 4층 창틀로 물이 새던 현장입니다. 관리자분께서 외벽인지 발코니인지 구분하기 위해 6층 발코니에 물을 받아 담수 테스트를 진행했더니 5층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코니에서만의 방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경우, 두 번째는 발코니뿐만 아니라 외벽 또는 옥상 지붕 등에서 동시에 피해로 나타나게 되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빗물 누수일 경우 한 번에 여러 원인들을 찾아내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피해 범위부터 진행해보고 추후 상태를 봐가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현장으로 보자면 빗물이 발코니만 적시지 않고 벽면과 옥상 지붕도 함께 적시기 때문에 발코니만의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발코니 방수를 진행해보고 추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드려 시공하게 됐습니다. 발코니에 있던 유가를 떼어냈습니다. 지금 하고 있던 작업은 유가가 있는 상태에서 우레탄을 올려버리면 무소배관과 유가가 만나는 접합부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가를 제거하며 내부를 방수제로 마감하여 접합부 내구성을 더욱 높이는 작업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은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발코니 방수로 끝났던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 발코니 방수를 마치고 관리자분께서 다시 담수 테스트를 진행해보니 물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다시 비가 오니 이전과 마찬가지로 5층과 4층에서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외벽 실링 작업까지 진행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프라임뉴스의 방수 기법과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하도치를 하기 전에 마감부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난간은 조ገብ석과 내부 타일이 반대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접합부가 위쪽이 아닌 벽면 쪽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했는데 영상처럼 마감되어 있어 틈새가 많이 벌어져 물이 들어가기 쉬운 상태가 된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까지 중도치를 다 올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방수제는 방수효과가 뛰어난 제품은 아닙니다. 하도칠이 굳으면 막이 생기며 단단하게 굳지만 방수효과를 기대하고 바르는 제품이 아니라 중도방수제가 모체에 잘 붙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우레탄 방수의 가장 큰 역할은 중도방수제가 해주기 때문에 하도칠이 안 된 곳에 중도가 발린다면 그 부분만 접착력이 약해져 부분 들뜸 현상이 일어나거나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하도가 충분히 굳었다면 중도방수제를 칠해줄 차례입니다. 해당 벽면은 중도방수제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드는 재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턱 높이까지 색상을 맞춰주기 위해 칠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발목 높이 정도까지 올려주거나 벽면 재질에 따라 하도칠 이후 바로 상대만 칠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드라이비트 재질의 벽면의 경우 하도칠 이후 상도를 발라주고 전체 면적으로 발수제를 도포해주는 것까지의 의견을 드립니다. 드라이비트는 방수적으로 내구성이 약한 재질이기에 바닥은 방수, 벽은 발수를 권해드립니다. 다행히 해당 건물은 벽면이 대리석이라 발수 코팅은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은 방수제를 칠한다기보단 펼쳐놓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롤러로 칠하지 않고 3mm 턱이 있는 헤라로 바닥에 부어놓은 중도방수제를 넓게 펼쳐주어야 합니다. 중도방수제가 우레탄 재질로서 너무 얇게 발린다면 내구성이 약해져 쉽게 찢어질 수 있으므로 3mm 두께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 중도로 올려버리면 굳는 과정에서 크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부분들로 인해 3mm의 두께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조사에서 말해주고 있나 봅니다. 중도방수제가 굳은 다음날 상도방수제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상도방수제는 중도방수제의 표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중도방수제가 굳은 상태엔 표면이 고무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마찰력이 엄청 강합니다. 신발을 끌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마찰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먼지 또한 잘 붙고 미끌림이 없기 때문에 다니기에도 위험합니다. 적당히 미끌거리면서 잡아줄 수 있는 마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상도방수제입니다. 영상에선 잘 보이진 않지만 약간 색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 발린 곳, 안 발린 곳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완전히 똑같다면 시공자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꼼꼼히 하기 위해 중도방수제의 색상을 완전 다른 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 면적이 넓거나 구조물이 많아 그림자 등이 생겨 구분하기 어려운 현장에선 옥상을 회색으로 칠해야 한다면 중도 색상을 녹색으로 가져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색상에 따른 제품의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색상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지는 않습니다.
발코니의 방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에도 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적시는 부분은 총 3군데, 발코니, 벽면, 지붕. 이 중에 발코니는 방수 시공과 담수 테스트로 문제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되어 있었으며 상태를 보니 경사가 가파르게 되어 있어 물이 고이거나 스며들 만한 구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붕보단 벽면의 상태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해당 현장처럼 외벽이 대리석인 경우 사이사이 실리콘이 떨어져서 물이 스며들어 누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실급이라도 물이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틈을 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물이 새는 부분에서 밑부분까지 전부 같은 작업으로 코팅해줍니다. 외장용 실리콘으로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실리콘과는 다릅니다. 비가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습기에도 강하고 태양광을 버텨야 하기에 빛과 열에도 강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번 현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수배관에 막힘 현상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비가 오면 우수배관 중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우수배관이 막혀있을 때 역류하면서 접합부에서 물이 흘러나오곤 합니다. 때문에 확인해봤는데 막힘은 보이지 않았고 부속이 역배관으로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위 배관은 얇고 아래쪽 배관은 넓은 소켓으로 끼워져 있어야 하지만 반대로 위 배관이 넓고 아래쪽 배관이 좁은 소켓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며 헐거워지다가 틈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 작업을 하며 해당 부분까지 마감해주는 것으로 이번 현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도 역배관이고 지금 역배관에 걸린 거야. 우레탄 방수는 비가 올 때도 문제가 나타나지만 눈이 녹으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녹으며 옥상 또는 발코니 전체를 적시며 피해로 나타나는 것이죠. 봄인데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물이 샌다면 우레탄 방수 시공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왔어요.